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재미있게 영어 인강 수업을 하고 있는 행복한 토니쌤 영어 원격 학원의 대표 영어 수업 연구가 토니쌤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토니쌤 영어 원격 학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재밌게 뇌과학 이미지 영문법을 학습을 하였어요. 재밌었죠? 그동안 이미지 영문법을 통해서 딱딱한 영문법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뇌과학 이미지 영문법을 통해서 이미지로 그림으로 문법을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1주차부터 5주차까지 굉장히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고생한 우리 친구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칠게요. 박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우리가 1강부터 5강까지 이렇게 잘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학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6강에서 배운 학습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짜잔! 바로 입장의 차이입니다. 수동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우가 의자에 앉아 있고 여기에 이제 펭귄 토니쌤이 바로 카메라 앵글을 바꾸고 있네요. 이게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영어 문법을 배우는데 의자가 나오고 카메라 앵글이 나오지요. 이거 굉장히 영어 시간에 왜 이게 나왔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친구도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게 이번에 수업을 쭉 들으시다 보면은 이게 왜 의자가 나왔고 카메라 앵글이 나왔는지 수업 끝날 때쯤이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수업의 바로 비밀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의자 뺏기 게임과 카메라 앵글을 돌리면서 우리가 수동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수동태 하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수동태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수동태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미지 영문법으로 수동태도 한번 우리가 정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화이팅!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슬라이드 2를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복습을 해왔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1주차부터 5주차까지 이제 복습을 해왔는데요. 바로 이게 퍼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우리가 퍼즐을 맞추는 우리가 시간을 가져왔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1주차에서는 1강에서는 바로 연극 무대를 통해서 팔부사를 공부를 했었지요. 그리고 2강에서는 바로 시간의 지도를 우리가 직접 그려보면서 현재 시대, 과거 시대, 미래 시대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습에서는 바로 친구가 필요 없었던 자동사, 목적어, 친구가에게 필요했던 타동사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 주차에서는 학습을 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4강에서는 바로 우리가 조동사도 배웠죠. 근데 조동사를 어떤 안경을 배웠죠? 바로 색깔 있는 안경을 배웠죠. 바로 색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안경으로 조동사를 학습을 했었고요. 5강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바로 관계대명사를 배웠죠. 이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바로 기차가 연결고리를 이제 연결을 해준 거였죠. 바로 마법브릿지를 통해서 기차가 계속 연결이 되면서 문장이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합칠 수 있는 바로 공통 분모가 있었던 바로 명사. 그 명사를 이제 공통 분모로 해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 주인공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수동태, 바로 오늘은 절반까지 우리가 해오고 있네요. 6강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수업을 마치면은 12강 문법 수업 중에서 절반 6강까지 모두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수동태에 대해서도 같이 재미있게 공부를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려드린다면 우리 토니쌤이 양궁의 관역을 맞추고 있네요. 양궁의 관역을 맞추면서 오늘의 학습의 목표는 첫 번째가 의자 뺏기 게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어떻게 의자를 왜 뺐을까, 의자를 뺏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카메라 앵글을 구분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이 방향으로 할지 이 방향으로 할지에 따라서 뭔가 이제 바뀌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바로 이 공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비동사하고 플러스 다음에 이 pp가 무엇이냐면 과거 분사인데요. 이
동사의 그 수동태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수동태 형태에 대해서 공식 및 문장으로 잘 전환하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이미지로 되어 있는 마치 양궁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관역을 우리가 맞추면서 학습 목표, 우리 양궁을 쏘면서 학습 목표를 딱 하고 맞춰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니 쌤이 능동태와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능동태하고 수동태는 한 가지 현상이에요. 똑같이 이 똑같은 한 가지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친구가 바로 피자를 먹고 있는 이 상황이거든요. 피자를 먹는 상황인데 능동태에서는 이 주인공이 사람이에요. 아이가 나죠? 나가 사람이 되면서 피자를 먹는 것이죠. 이게 바로 능동태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카메라 앵글을 나왔었는데 이 입장이 바뀌면은 이번에는 여기 사람이 되는 이 친구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번 누가 주인공이었죠? 바로 피자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 피자가 주인공이 되면서 바로 이 피자가 주인공이 되면서 입장이 바뀌었죠? 이 입장이 바뀌면서 또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원래는 주인공이었던 아이가 여기 능동태에서는 아이가 주인공이었는데 이번에는 수동태에서는 주인공이 누구지요? 바로 피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인공이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었던 이 친구가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주인공이 수동태에서는 누가 됐죠? 바로 이 주인공이 바로 피자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피자가 주인공이 된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수동태의 역할입니다. 이 수동태에서는 이제 같은 현상을 다루면서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 주인공이 달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능동태에서는 I eat pizza. 그래서 나는 피자를 먹는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수동태에서는 이제 피자가 주인공이 되면서 피자 is eaten by me. 이렇게 해서 피자가 나에게 먹혔다. 이렇게 먹힙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능동태에 따라서 수동태에 따라서 관점이 두 개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똑같은 현상인데 그 관계가 능동태가 될 수도 있고 수동태가 되는데 이제 주인공이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핵심 메타포를 통해서 주인공의 의자 뺏기 게임을 한번 이렇게 같이 봤어요. 이제 우리가 능동태에서의 의자, 수동태에서의 의자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 자기가 이제 S 그 주어가 되는 거고 서브젝트 주어가 되면서 누가 했느냐 바로 이 친구가 아이가 여기 사람이 주인공이었죠. 근데 이번에 의자가 바뀌었어요. 의자가 바뀌었는데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능동태에서는 누가 했느냐가 되는데 이번에 피자가 주인공이 됐죠. 의자가 누가 바뀌었죠? 의자에서 주인공이 바뀌었죠. 누구로 바뀌었죠? 바로 피자로 주인공이 바뀐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피자로 바뀌면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무엇이 당해졌는지 바로 이 피자가 이제 뭔가를 당해졌는지가 바로 이 피자가 주인공이 되었던 이 피자가 주인공이 되었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자에서 밀려난 이 친구 아이는 누굴까요? 이 친구 이 주어 아이는 이제 밀려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현상에 있었던 이 피자가 바로 이 목적어 자리에 있던 이 피자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주어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의자를 통해서 우리가 의자 뺏기 게임을 통해 가지고도 수동태에 대해서 그 학습 목표 1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활동이었었냐면 학습 목표 두 번째에서는 바로 카메라 앵글 돌리기였어요. 이렇게 카메라 앵글을 돌리면서 바로 보시면은 앵글만 바뀌면은 입장이 바뀌었죠. 능동태에서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이 소년이 바로 주인공이었죠. 카메라 앵글도 이 소년을 비추고 있었던 거죠. 먹고 있는 소년, 바로 이 주인공, 주어가 바로 이 소년 사람이었는데 능동태였던 거죠. 그러면 이제 수동태가 되면서 앵글이 바뀌었죠. 180도 바뀝니다. 앵글이 바뀌면서 여기 피자가 나오죠. 피자가 나오고 피자를 조명을 해주는 거죠. 피자를 비춰줍니다. 그럼 피자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수동태에서는 바로 피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카메라 앵글을 바꾸면은 입장이 바뀔 수가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이 바로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카메라가 180도 바뀌었을 때 능동태에서는 주인공이 됐다. 그러면은 수동태에서는 피자가
물건이 주인공이 되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앵글만 바꾸면 입장이 바뀌면서 바로 이 수동태에서의 주인공이 바로 피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미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니까 잘 이해가 되시죠? 바로 아이가 주인공이었던 바로 주어 자리에 있던 주인공이 바로 피자가 주인공이 되면서 수동태에서는 이제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이 피자가 바로 주인공인 주어 자리로 옮겨지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학습 목표로 이제 비동사하고 PP 형태를 잘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하고 PP 과거분사인데요. 이 과거분사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 PP라는 게 그 알려드리는 P가 past예요. 과거. past 과거고요. 그리고 이게 P 나머지 P가 무엇이냐면은 participle이에요. participle 하면은 분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PP라가 아마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PP가 past participle 과거 그리고 파티시플이 분사. 그래가지고 이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이 과거 분사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동사의 3단 변화를 우리 친구들이 학생 친구들께서 많이 외워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서 현재 시간 그리고 동사에서 과거 시간 그리고 또 세 번째가 과거 분사 시간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많이 외워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동사의 그 불규칙 동사가 많이 나오죠. 불규칙 동사의 3단 변화 표를 우리가 보시면서 많이 현재 시간, 과거 시간, 그 다음에 과거 분사 시간까지도 동사의 3단 변화까지를 우리가 외웠을 때 그 중에 나온 세 번째 라인에 있던 이 과거 분사가 바로 이 PP라는 이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 바로 이 비동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과거 분사랑 같이 쓰면서 바로 수동태의 동사는 바로 be 플러스 비동사 다음에 PP가 하는 건데요. 그럼 비동사도 알려드릴게요. 미리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 비동사 경우에는 바로 뭐뭐입니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이 동사의 과거 분사가 되면서 PP가 되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이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B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 B가 원래 동사 원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동사 원형이 이제 주어에 따라서 바뀌게 되잖아요. 비동사가 주어가 I면은 뭐가 될까요? M이 되죠. M. 그리고 주어가 U가 된다면은 비동사는 R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he 또는 she 하고 it이 됐을 때는 이 비동사가 바로 is가 됐던 거였죠. 그랬을 때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 이렇게 나오는 게 원형이 바로 비동사예요. 그때는 이제 문장에서는 바로 be가 나오진 않고 am이 나올 수도 있고 are가 나올 수도 있고 is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 시간일 때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is하고 am의 과거가 바로 was예요. was. 그 was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이 바로 were가 되거든요. 그러면 were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동사의 공식도 한번 우리가 같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현재 시간, 과거 시간, 미래 시간 그리고 조동사의 수동태까지도 같이 다룰게요. 그럼 이번에는 처음에 나왔던 이 현재형의 수동태는 바로 얘가 들어가 있죠. 바로 English is taught by Tony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은 원래는 토니가 처음에는 능동태에서는 주인공이었는데 수동태로 바뀌었죠. 그러면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의자는 누가 앉아있죠? 이 토니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어가 앉아있는 거죠. 그럼 이 영어가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영어는 바로 이 영어 책이 바로 주인공이 되고 여기 사람 토니쌤은 바로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주인공에서 의자에서 밀려난 사람이 된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문장에서는 그럼 영어가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가 subject가 이제 주어가 되면서 영어가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어가 가르치다는 못하잖아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이 가르쳐진지가 중요한 거죠. 무엇이 가르쳐진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가르쳐졌다. 그러면은 영어는 가르쳐졌습니다. by Tony. 그래서 영어는 토니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쳐졌습니다. 이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토니 쌤에 의해서 가르쳐진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시간도 맞죠. 시간도 현재 시간도 우리가 맞게
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형 수동태에 대한 우리가 차이점이고요. 그랬을 때 3인칭이죠. 3인칭의 그 English가 3인칭이니까 이 비동사 is가 나오고 이 PP 형태가 바로 taught 나온 거예요. taught는 어떤 것의 과거냐면은 바로 teach, 동사 teach의 과거 시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taught가 바로 teach의 그 동사의 과거 시간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teach 할 때 바로 과거 시간에 바로 taught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슬라이드에는 과거형 수동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창문이 깬 게 아니라 그렇죠. 누가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깨졌는지가 중요하죠. 누가 깼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깨졌는지가 중요할 때 바로 창문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창문의 주인공이니까 바로 서브젝트가 바로 또 창문 여기 왔죠? 창문의 윈도우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The window was broken by someone. 근데 누가 창문을 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누가 깼는지보다는 창문이 깨졌다. 무엇이 깨졌는지가 중요할 때가 바로 창문이 이제 주인공의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바로 주어가 window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그리고 과거 시간을 다루죠. 그래서 과거형 수동태이기 때문에 창문이 바로 3인칭 단수죠. 3인칭 단수일 때 is에서는 이제 뭐로 바뀌? is가 아니라 was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by someone. 근데 by someone은 뺏어도 돼요. 누군지 정확히 모를 때. 누가 창문을 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창문이 깬 사람이 누군지 모를 때는 그 빼도 되고 by someone은 빼도 되고 대신에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죠? 사건이 중요하죠. 그 사건 중에서 바로 창문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바로 주인공이 되면서 창문이 깨졌다. 그래서 the window was broken. 그래서 창문이 깨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문장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형 수동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형 경우에는 바로 미래에는 의자에 누가 앉아있죠? 의자가 주인공이죠?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공이 바로 프로젝트죠. 프로젝트가 주인공이 되면서 미래는 이제 시간이 이제 will be 다음에 과거분사 PP 형태가 오거든요. 그랬을 때 주인공이 프로젝트가 끝내질 것이다 이렇게 되죠. The project will be finished 해가지고 비동사하고 PP 형태가 나오고 finish에서 과거분사 형태가 finished가 나오죠. 그 다음에 조동사 우리 조동사 배우셨죠? 조동사 우리 4강에서 4주차에서 배웠던 조동사 마음의 안경, 색안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색안경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조동사도 학습했을 때 한번 우리가 4주차 4강 복습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조동사를 배웠었는지도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조동사를 배웠었을 때 5개 조동사 기억이 나시죠? 5그룹의 조동사가 바로 처음에가 can, 네, 두 번째가 must, 그리고 세 번째가 will, 네 번째가 should, 다섯 번째가 may 하고 might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조동사에 그 나왔던 시간 중에서 바로 이거는 미래 시간에 나오는 건데 바로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 시간에서는 will be finished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맞춰질 것입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끝내지는지 무엇이 끝낼 것인지가 중요했을 때 바로 프로젝트가 끝내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내지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음 슬라이드 나와 있는 바로 우리 조동사하고 수동태까지 같이 또 배울 수가 있는데요. 아까 조동사 우리 알려드렸죠? 그 네 번째 그 4주차 4강에서 마음의 안경 우리가 색안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을 때 조동사 5가지를 방금 했었는데요. 여기도 will에 대해서 그 will도 조동사였는데 미래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이 조동사에서는 아까 배우셨던 must 나오죠. 그러면 must 다음에 비동사를 그 must는 동사 원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조동사는 동사 원형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the homework must be done by tomorrow 해서 숙제가 내일까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누가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무엇이 끝내는 거죠? 바로 숙제. 그럼 숙제가 의자에 앉아있죠?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홈워크가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주인공이 되죠? 주인공이 되면서 주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중요하지 않았죠? 목적어 자리에 있었으면서 중요하지 않았던 이 홈워크가 바로 의자에 앉으면서 주인공이 되면서 바로 주어 자리에 딱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에서 수동태 썼을 때도 마찬가지로 must be done 하면서 비동사하고 PP 형태를 과거분사 형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홈워크가 주인공이 되면서 must be done 해서 by tomorrow 해서 이제 펭귄 토니 쌤이 이렇게 must 여기 보면 홈워크에 대해서도 주인공으로 또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또 어떤 걸 알려드리냐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주인공자에서 원래 주인공자에서 밀려났었던 이제 주어자에서 밀려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by를 썼잖아요. 그래서 by 행위자를 썼었을 때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행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누가 했는지 꼭 중요할 때, 누가 했는지 알아야 될 때는 by 다음에 그 주어 자리에서 밀려났었던 행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by를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문을 고친 사람, 문을 페인트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누구인지는 몰랐을 때는 그 by someone 그랬을 때 행위자를 모르거나 불필요할 때는 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by someone 그때는 빼도 돼요. 그때는 by하고 주어져서 밀려난 바로 그 에이전트 행위자는 바로 수식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식어가 되기 때문에 빼서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by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 by someone이란 말은 아예 생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by 다음에 행위자가 필수일 때 그러면 by는 넣어야 되겠죠. by 다음에 물론 수식어가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수식어가 됨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은 넣어서야 되고 하지만은 여기처럼 누군지 전혀 모르고 누군지 알 필요가 없을 때 빼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by someone은 아예 빼서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동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이제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림을 통해서 수동태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재미있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 활동은 이제 의자 뺏기 미션인데요. 이 의자 뺏는 것은 이제 바로 이 주어 자리에 있던 S가 있는 주어. 이 S 5개가 있는 이 의자들이 바로 주인공인데 이 의자가 바로 이제 의자를 뺏었을 때 여우가 의자를 그리고 펭귄이 옮기고 학생이 뭔가 던지고 책이 읽혀진다고 되죠. 그리고 어린이가 그림을 그린다. 강아지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그림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바로 다 주인공으로 가게 되는 경우 바로 이 비어있는 이 수동태 의자 이 바로 S가 바로 수동태 의자에서 바로 이 주어에 있는 수동태 의자 5개와 그 S 주어죠. 이 주어에 대한 이름표에 대해서 우리가 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다면은 의자가 뭐죠? 학생이 그러면 던진다 그랬을 때 공을 던진다가 맞을 거예요. 그러면 공을 던진다 했었을 때 그러면 학생이 던지는 게 공이죠. 그러면 공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오면서 공이 던져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the ball was thrown by Tony. 그러면은 스튜던트 하겠죠. 그러면 the ball is thrown by the studen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이 학생에 의해서 던져졌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가 그림을 그린다 했었을 때 이 그림이 이제 목적어인데 이 그림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주인공의 주어자 의자에 앉을 수 있죠. 의자에 앉았죠. 그러면은 어린이가 그림을 그린다 했었을 때 a child drew a picture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면은 a picture is drawn by a child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그림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가 밥을 먹는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수동태죠. 수동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주어 누구죠? 바로 얘가 아니라 바로 얘죠. 밥이죠. 그럼 밥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으면서 the rice is eaten by a dog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수동태 문장을 만들었을 때는요. 그랬을 때 이 의자는 바로 수동태 문장에 대한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이 주어가 바로 능동태 문장에서 목적어였던 이 명사가 바로 수동태 문장이 되면서 이 카메라 앵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입장이 바뀌면서 의자가 이제 바뀌면서 주어가 됐죠. 그런 주인공이 되면서 여기 했던 바로 그림을 그 다음에 밥을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3번도 보시면은 이 3번에도 그러면 토니가 책을 읽는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토니가 능동태에선 주인공이 됐죠? 그 토니쌤이 능동태에선 주인공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책이 목적어였죠. 능동태에서는. 근데 이제 수동태 의자에 앉아야겠죠? 이 수동태 의자에 앉은다면은 바로 이제 책이 바로 주인공이 앉을 수 있어요. 주인공이 되면서 이 의자에 앉을 수 있죠. 그러면은 a book is read by Tony 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책은 토니 쌤에 의해서 읽혀집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동태 의자를 이렇게 재밌게 활동을 통해서 의자를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어.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가 바로 그림, 밥, 그리고 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빠졌던 공이 여기서는 수동태 문장에서가 바로 주어가 되면서 이 수동태 문장에서 주어가 되면서 바로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활동 첫 번째 의자 뺏기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활동에서는 바로 카메라 앵글 바꾸는 게임인데요. 바로 카메라 앵글을 바꿨을 때 이제 180도 바꿨죠. 그러면 우리가 180도 바꿨을 때 어디를 찍을까? 바로 얘가 이 토니 쌤이 바로 카메라를 찍을 때 얘를 찍으면은 얘가 주인공인데 바로 누굴 찍었죠? 주인공이 바로 주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케이크를 찍었죠? 케이크 먹기 위해서 바로 케이크를 찍었을 때 바로 케이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수동태에서는. 그리고 숙제하기 보면은 숙제하기에서 얘를 찍으면 능동태에서 숙제한 사람이 여기 어린이죠? 근데 이제 숙제가 바로 이제 수동태 문장에서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숙제하기가 바로 수동태에서는 바로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카메라 앵글이 이 어린이 수동태 문장에서 어린이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동태에서 카메라가 바로 숙제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숙제가 바로 주인공의 카메라 앵글이 잡힌 거죠. 다 우리가 봐서서 아시잖아요. 봐서 우리가 봐왔으니까 카메라 앵글이 바로 수동태에서 주어로 바뀌었을 때 앵글이 이렇게 화면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고요. 자전거 타기가 있네요. 그럼 자전거 타기에서는 자전거 탄 사람이 얘가 바로 어린이가 능동태에서는 주어가 됐죠. 그럼 이 카메라 앵글이 바로 얘를 잡아야 되죠. 그런데 수동태에서는 바로 카메라가 바로 이 자전거를 잡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방 청소했었을 때 이 카메라가 능동태에서는 어린이를 잡았다면은 이 어린이가 주인공 주어가 되는데요. 근데 수동태 문장에서는 누굴 잡았죠? 바로 청소를 잡았죠. 그래서 방을 잡았죠. 방이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앵글을 바뀌었을 때 사람이 나왔을 때가 바로 능동태, 그리고 물건 바로 목적어에 대한 물건이 나왔었을 때, 사물이 나왔었을 때, 그 상태가 나왔었을 때 바로 그 수동태 문장에서는 바로 이 주인공에 해당되는 바로 주어가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케이크 먹는 것도 해봤고, 바로 숙제하는 거, 그리고 자전거 타기, 그 다음에 방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재미있게 우리가 카메라 앵글을 한번 딱 뒤집으면서 180도 딱 뒤집으면서 이 카메라에 있는 화면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흔한 실수와 토니쌤의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그 수동태를 배우셨을 때, 비동사가 없이 PP만 쓰는 경우에는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 나왔을 때, 우리 수동태에서는 비동사하고 그 과거분사 PP랑 같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친구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이 합쳐져야 진정한 수동태, 주인공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수동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주인공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수동태에서의 주어, 바로 능동태에서의 목적어, 바로 수동태의 주어가 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같이 있어야 되죠. 이 PP 혼자 있으면 문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비동사가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비동사가 꼭 있어서 이렇게 딱 문장이 형성이 되고 주어인 바로 수동태에서 주인공 바로 주어가 지켜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인공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원래 문장 맞았던 게 피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피자 is eaten by Tony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피자 대신에 피자 eaten by 토니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냥 뭐냐 is가 빠졌어요. is를 빼는 경우에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피자 eaten by 토니 하면 틀리고 이제 여기서처럼 피자 is eaten by 토니 이렇게 하면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에서는 비동사하고 과거분사가 꼭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수동태 문장이 다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수동태를 쓰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수동태를 썼을 때는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염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행동한 사람을 몰라요. 그러니까 창문을 깼는데 창문이 깨졌어요. 창문이 깨졌죠. 수동태 주어가 됐는데 수동태에서 창문이 주어가 됐는데 누가 깼는지는 모르죠. 그럼 누가 깼는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행동한 사람을 모르죠. 그러니까 by someone 행위자는 빼도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결과가 중요할 때도 수동태가 되죠.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먹었던 피자가 중요했죠. 먹혔던 피자가 중요했기 때문에 피자가 주인공 수동태 의자에 앉았죠. 피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가 중요했었을 때. 그리고 뉴스나 과학에서도 그 오늘의 피자가 이제 먹혔습니다. 피자가 당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뉴스에서도 보통은 많이 뉴스나 과학에서도 수동태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This pizza was well eaten. 그래서 이 피자가 잘 먹혔었다. 이렇게도 쓰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The window was broken. 이렇게도 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전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학교 문장 한번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놀이터도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우리의 프로젝트 Our project was finished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의 프로젝트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가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어가 됐죠. 수동태 문장에서 주어가 되면서 바로 수동태 문장에서는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과거 시간에 완료되었으니까 과거 시간이죠. 과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our project was 과거분사 써야죠. finished까지 쓰면 돼요. 그럼 정답에 맞춰졌던 게 our project was finished 이렇게 쓰시면 정확히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집에서는 이제 이야기 되죠. 이 집에서는 this delicious pie was bacon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맛있는 파이가 구워졌습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그렇죠. 여기서는 이거 쓰셔야 돼요. 파이가 구워졌다면 이제 베이크가 굽다거든요. 굽다면은 이 과거분사 뭘 써야 되냐면 베이크트를 써야 돼요. 베이크트. 그래서 ed 형태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랬을 때 this delicious pie was baked 이렇게 쓰시면 맞아요. 이게 규칙 동사에서 ed가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가 구워졌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도서관에서 이 책이 빌려졌습니다. 했을 때 빌리다는 동사가 바로 borrow거든요. borrow. 그러면은 this book was borrowed in the library. 이렇게 쓰시면 돼요. This book was borrowed in the library. 그래서 이 책이 빌려지다 해서 우리 도서관도 우리가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에서는 바로 내 자전거가 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자전거가 수리됐을 때 my bike was fix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나의 자전거가 수리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 fix가 수리하다거든요. 그러면 수리되었다가 되죠. 그래서 my bicycle was fixed 이렇게 쓰면 이게 우리가 실전 적용을 해서 수동태의 문장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그림이 또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이 엄청 많네요. 그림이 한 화면이 다 그림이라서 수동태 바로 주인공의 의자를 뺏는 게임, 뺏기고 뺏는 게임이 되죠. 그랬을 때 여기서 시간에 대해서는 현재 시간의 수동태 is, am, 그 다음에 과거 분사 pp형 들어갔죠. 여기 과거 시간에서는 바로 was나 were가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was나 were가 들어간 다음에 pp 형태를 썼었죠. 그 다음에 미래에서는 뭘 썼죠? 바로 will 다음에 비동사의 원형, 그 다음에 과거 분사의 pp형을 썼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에서는 우리 조동사 배웠던 5개 조동사가 can, must, will, should, may, might 했을 때 비동사하고 pp 형태를 넣었던 거를 우리가 시간별로도 시제별로도 의자 색깔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동사하고 PP 형태의 과거분사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수동태 의자를 통해서 의자 게임 등을 통해서 의자 뺏고 뺏기는 바로 의자 게임. 바로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죠? 바로 또 중요하게 들어왔었던 바로 카메라가 들어왔죠. 카메라가 앵글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앵글을 바꿔주면서 능동태에서는 사람을 비췄을 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됐었고요. 그 카메라가 수동태를 이제 그 사물을 비췄을 때 목적어였던 사물을 딱 중심으로 주인공을 비췄을 때 바로 앵글이 바뀌면서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바로 사물이 그 주인공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앵글을 바꾸는 거, 바로 180도 앵글을 바뀌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요 예문을 배운다 하신다면 바로 케이크 먹기. He ate the cake. 그러면은 the cake was eaten.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숙제하기는 he must do the homework. 그러면은 the homework must be done. 이렇게 수동태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방 청소하기는 he will clean the room. 그러면 방을 청소할 것인가 죠. 그가 방을 청소할 것이에요. 근데 이제 will 들어가죠. The room will be cleaned. 네, 맞아요. 이것도 방 청소하기도 방이 청소될 거예요. 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 타기에서는 바로 페인트를 했죠. 그래서 he painted the bicycle. 그렇죠. 그러면 바이스클이 주어로 올라가죠. 그러면 the bicycle was painted. 그래서 자전거가 바로 이제 주인공의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거죠. 너무 이게 그림이 풍성하네요. 그림이 이렇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수동태에서 재밌게 수동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나온 거 보니까 너무 흐뭇합니다. 그림이 너무 잘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다 재밌게 그림을 배우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체크리스트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의자 뺏기 우리가 해봤죠? 그래서 의자 뺏기를 통해서 바로 수동태에서는 바로 주어 자리에 바로 물건, 바로 이제 중요하지 않았던 수동태에서는 물건이 바로 주어 자리에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식을 우리가 익히면서 그렇죠. 공식도 익혀봤죠.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PP 형태가 올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는 문장 바꾸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을 때 그 수동태 문장을 우리가 한 번 더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과제를 통해서는 바로 우리가 과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컨숨 같은 경우에는 컨숨이 뭐냐면 소비하다예요. 그러면 수동태에서 동사로 만들면 소비하다가 뭐가 되냐면 소비되다가 돼요. 소비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현재 시간에 있던 거를 과거 시간으로 이제 수동태 PP 형태를 만드시려면 이렇게 consume드를 쓰시면 되고 이렇게 해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여기 will be 다음에 received가 되죠. 그러면 내일까지 받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여기가 이제 수동태에서 여기 영어가 이제 주어가 되죠. English is가 되죠. is consumed by us. 그래서 영어는 우리들에게 의해서 소비가 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consume이 원래는 소비하다 뜻인데요. 그래서 영어가 또 우리는 소비하면서 공부한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어가 이제 공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consumed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consumed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누가 가르쳐지는지보다 무엇이 가르쳐지는지가 중요할 때 대해서 우리가 과제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제를 했었을 때도 수동태에 맞는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변형하는 거. 그래서 그 토니쌤이 그 학습자료에 다양하게 그 문제들 많이 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 실어 놓은 거에다가 문제도 이렇게 풀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많이 수동태도 문장 바꿔보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수동태 문장을 만들 때 좀 더 자동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통해서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을 우리가 한번 숙제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예고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예고에서는요 7강 우리가 배우는데 오늘 1강에서 6강까지 해가지고 오늘 12강 문법 중에서 우리가 절반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7주차 7강에서는 상상의 세계 가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역시나 재미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재미있는 수업으로 좀 더
이미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잘 문법을 힘들지 않고 재밌게 잘 문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가정법 좀 어렵긴 한데 문법에서는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게 시제하고 가정법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정법이 제일 어려울 텐데 그 가정법에 대해서도 좀 더 토니쌤이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더 좋은 참신한 이미지로 다음 7강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한 장이면은 우리가 영문법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재미있게 수동태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동태 학습을 했었을 때 좀 더 능동태와 수동태를 우리가 좀 더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음 강의도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